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시즌3를 연출한 이모연 PD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시즌3를 주목해봅니다.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가 약 1년 만에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즌 1에선 하늘나라로 간 어린 딸과의 만남을, 시즌 2에선 꿈에 그리던 아내와의 재회를 담으며 큰 감동을 전했었는데요. 한층 더 발전된 VR 기술로 구현된 시즌 3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 엄마만 없네? 엄마한테 전화 걸 때마다 이 이미지가 항상 떴었어요. 이때만 해도 다시 아플 거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엄마의 흔적과 추억이 가득한 꽃밭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을 전하는 딸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사랑에 대한 진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아프지 않고 잘 있는 거지. 항상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어진 두 번째 에피소드, 소방관을 만났다 편에서는 2020년 군포 물류센터 화재 현장의 이야기에 주목했는데요. 화마와 싸우는 이들의 순간을 체험하며 소방관의 삶에 공감하기 위한 시도로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불이 하나도 안 꺼지는데?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이요. 공기 호흡기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 40분 남짓. 산소가 부족해지면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면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산소가 없는. 어떡해.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실제 현장이었으면 정말 패닉이 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37명의 소방관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오늘도 안전하게 귀속해 주십시오. 기술의 힘을 빌려 그리운 사람들과 재회하는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가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더 깊은 스토리텔링과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면서 시즌제 다큐멘터리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갔는데요. 이전 시즌들이 큰 화제를 얻었던 만큼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신경 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CG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작 시스템을 조금 안정화해서 이 다큐가 약간 휴먼 다큐 사랑을 잇는 새로운 시즌제 다큐로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자, 위원들은 너를 만났다 시즌3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가상의 세계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 씨 가족의 이야기에 훨씬 더 몰입하면서 봐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휴먼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떠난 사람과 이제 만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했던 거를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엄마가 연세가 좀 있으셨던 장면도 나오지만 젊은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엄마와의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엄마가 그 키워주신 손주들 있잖아요. 하나 씨 아이들 같이 등장을 하면서 마치 가상의 세계에 4명이 같이 만남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이 가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리움의 실체를 폭넓게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그 그리움을 어떻게 달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이번 시간에도 아주 진하게 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제 큰 딸의 시선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게 어떤 한국 사회 안에서 대물림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딸이 그 엄마랑 이제 외모적으로 닮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회사분들도 오셔서 어머니가 프로님 진짜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떤 외모적인 차원을 넘어서 엄마로서의 삶이 너무나 닮은 거예요. 이렇게 놀 줄을 모르고선 저렇게 하는지 크는 내내 했죠. 난 엄마처럼 안 살 거라고.
나 저렇게는 못 살 것 같다고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어느새 또 비슷하게 닮아서 또 뭔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것도 보이고. 여성들의 어떤 반복되는 운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딸의 시선이 중심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남은 아내를 잃은 남편의 심정, 그리고 아직 너무나 젊은 20대의 나이에 엄마를 떠나보낸 그 막내 아들의 심정도 잘 녹아 있어서 그들의 사랑이 더 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엄마의 빈자리가 더 커 보여서 슬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방관을 만났다 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이렇게 발전을 해서 디테일에서 오는 감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발을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순간까지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 애쓰고 있는 그 노동의 현장이 훨씬 더 절절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기술의 발전과 어떤 내용의 깊이가 같이 왔다라는 점에서 이제 시즌 3를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엄마의 꽃밭이라고 하는 이 제목과 또 그 가상현실의 배경이 잘 조응하면서 짜임새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에 감정이입을 하셨고 저도 눈물을 좀 펑펑 쏟았습니다. 또 소방관 분들의 체험을 하는 이 가상현실의 경우에는 이 시즌 3가 하나는 사적인 상실의 내밀한 아픔을 다루고 또 하나는 공적으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의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그 균형점도 잘 맞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4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이 남긴 메시지와 구성 또 연출까지 인상적이었다는 반응들 주셨습니다. 이모연 PD 감상평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방송을 하고 제가 이런 피드백을 전혀 못 받았었어요. 탐나는 TV를 만남으로써 저도 약간 위로와 힐링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모연 PD와 함께 너를 만났다 시즌3에 대한 궁금증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즌3의 첫 번째 이야기, 엄마의 꽃밭 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전 시즌과 달리 엄마의 꽃밭 편에는 내레이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준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어떤 연출 의도가 있었나요?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다큐는 불가피하게 나레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도 소방 VR은 나레이션을 했거든요. 하지만 특히 휴먼 다큐 같은 경우는 섣부른 저희의 나레이션도 제3자의 인생에 대한 되게 왜곡된 해석일 수도 있고 또 안 하는 게 오히려 출연자의 인생에 대한 제작진이 보여줄 수 있는 약간의 리스펙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하시지 못하는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녹여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레이션 없이 했습니다. 너를 만났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시청자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나도 사별한 우리 가족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연들이 막 올라와 있는데 이번 하나 씨 가족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휴먼 다큐의 주인공은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어야 해요. 그래야 이제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잖아요. 근데 VR 휴먼 다큐는 VR을 통해서 고인을 만나는 경험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토리의 주인공은 오히려 평범한 스토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어도 내가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몰입감을 가지고 그 얘기에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평범한 스토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신문에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런 스토리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리신 사연도 다 보고 그중에 괜찮은 사연들 다 일일이 연락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일대 추모공원을 다 돌아다녔어요. 일일이. 추모공원 가면 고인의 이제 유골함을 모시고 그 작은 공간을 이렇게 장식을 다 해놓으시는데 사진이나 편지나 그다음에 꽃 같은 것들의 상태 이런 걸 보면 가족들이 이분을 어떻게 추억하고 있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서 추모공원 쪽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어머니가 그립다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을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하나 씨는 블로그에 본인이 글을 올리신 거예요.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얘기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네. 그래서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저는 일단 그 엄마를 만나는 사람이 첫째 딸 하나 씨였잖아요. 근데 3남매이더라고요. 장녀, 차녀, 그리고 막내가 또 아들이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 엄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제작진의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이 바로 거기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녀를 주인공으로 선택하신 그 기본적인 이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엄마랑 딸을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장녀는 어느 집이든 맞이는 부모님과 보낸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그러면서 동생이 태어나면 혼자 독차지했던 사랑을 나눠줘야 되니까 거기서 약간 불가피하게 상실감 같은 게 또 생기고 그게 이제 부모님과 사별을 하게 되면 더 큰 아쉬움으로 약간 남는 것 같아요. 이번 체험자는 장녀면서 동시에 또 어머니가 위암이 재발하시기 직전까지도 그 아이를 봐주고 손주를 봐주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굉장히 그 돌아가시기 직전 시간들을 친밀하게 보내고 있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병이 재발하셔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죄송한 마음, 그리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오시게 된 거죠. 스토리텔링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가족 앨범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가족들이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분명 엄마는 안 계시지만 나중에 이제 엄마의 꽃밭이 이제 가상 현실로 이렇게 같이 합성이 돼서 새로운 차원의 어떤 가족 사진이 이제 나온 건데 그 배경을 통해서 진짜 부재하지만 엄마의 존재감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연출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런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엄마의 꽃밭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고 그 가운데 엄마를 넣어드리겠다 하는 거는 처음부터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설정이에요. 엄마들 사진 찍을 때 가운데 계신 경우 별로 없거든요. 맨날 조연이시고 가족만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색깔로 표현하면 약간 무채색 같은 인생을 사셨다면 그렇게 사시는 와중에 유일한 취미가 그 꽃밭을 가꾸는 거였거든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꽃밭을 결국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꽃밭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엄마의 꽃밭 그 가족의 중심으로 사진을 꼭 마지막에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엄마를 기억하면 오래된 사진들로 남아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엄마의 자료는 다 그 앨범에서 꺼낸 사진들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엄마를 꽃밭에서 가운데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고 그 앨범을 이렇게 닫으면 어머니의 인생이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들고 따님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마음이 좋지 않으실까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서는 좀 배경음악도 좀 적극적인 서사 장치로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사들이 내용하고 너무 잘 어우러져서 그 가사말들이 이제 쏙쏙 머리에 들어왔는데 윤혜 씨가 엄마 젊은 시절 꿈이 뭐였는지 아니 이제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 그렇게 말을 건네니까 이제 엄마의 꿈이라는 노래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엄마의 꿈은 뭐였어? 또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제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라는 또 노래가 흘러서 이런 노래가 주는 감동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감독님이 직접 다 선곡을 하신 건지.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그거는 저희가 처음 엄마 딸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도 그 음악 얘기를 하면서 이 음악을 꼭 쓰자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어머니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 뭐 안 찍는다 그러고 안 예쁘게 나온다 안 찍는데 꽃밭 앞에 가면 그 예쁜 공간에서는 내가 사진을 한 장을 찍어주마 이런 그런 생각으로 항상 꽃밭 앞에서 너무 부자연스러운 포즈로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이 어머니도 정말 그 빨간 꽃밭에서 찍으신 사진이 있으셨고 그게 이제 그 연령대 엄마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음악은 꼭 쓰자 체크를 했다가 쓰려고 작정을 하고 썼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 소방관을 만났다 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용균이를 만났다 편을 통해서 도전했던 VR 저널리즘을 확장시켜서 이번에는 소방관을 만났다로 돌아왔는데요. 2020년 발생한 군포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VR로 구현했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특별히 소방관을 주목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소방관 한 분이 순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소방관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고가 되게 이례적인 사고가 아니었고 항상 있었던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화재 진압 현장이 어떻길래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직접 체험을 하면 그런 사고 기사를 봤을 때 훨씬 더 안타까워하고 소방관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러는 것에 더 효과적인 체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방관
정하게 됐습니다. 100번 우리가 뭘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만큼 더 효과적인 건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절실히 느꼈는데요. 특히나 열 감지 센서가 장착된 그 특수 옷을 입고 하니까 이 경험자들이 훨씬 더 그 화재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게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달리 좀 이런 특수 장비들을 좀 도입하신 그 이유나 그 배경 또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즌 3가 됐으니까 뭔가 그 전보다는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서 화재 현장이니까 열을 느끼면 실감, 몰입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VR 박람회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열을 감지하는 그 도구가 이제 박람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VR과 연동을 해서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목이랑 그다음에 팔, 허벅지 이런 데다 다 센서를 부착을 했거든요. 체험자들이 딱 입고 확 뜨거움이 오니까 훨씬 더 실감을 하셨던 것 같고 막 무너질 때 이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뛰쳐나가셨어요. 잡지 않으면 확 나가서 부딪히셨을 거예요. 그래야 될 정도로 정말로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VR 기술이 주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어떤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옮겨서 이 기술을 그렇다면 현실을 좀 확실히 보는 발상의 전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극과 극, 추구하는 건 극과 극이잖아요. VR로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쾌감을 극대화하는 방식, 스펙타클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또는 이런 VR로 더 생생한 체험을 이 일반 시민들에게 안겨줘서 그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더 깊이 이입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그 균형성을 찾는 게 되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PD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VR 저널리즘 아이템은요,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그 현실, 그거를 얼마나 체험자들이 실감하면서 체험을 하실 수 있는가 만초점을 맞췄어요. 열감지 체험 수트도 소방관들이 정말 뜨겁겠구나. 우리는 체온 정도로밖에 못 올리지만요. 내용도 불에 타고 뭐가 무너지고 하니까 이게 재밌게 만들려고 뭘 좀 그런 요소들을 넣었나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군포소방서에서 현장에 출동하셨던 소방관 분들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철근이 이렇게 바깥으로 또 삐져나오고 콘크리트들이 떨어지고 있고 지옥이라면 여기가 아닐까. 거기가 다 불지옥이었고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휘어져 내려왔고 5층에서 그렇게 깜깜해지면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고 최대한 상황과 유사하게 저희가 재현을 하려고 했지 이걸 더 재밌게 이런 생각은 정말로 VR 저널리즘은 하지 않았어요. 그 체험자분들 중에 소방관 출신의 의원도 있었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고 나셔서 표정들이 정말 좀 심각하셨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공포에 질린 듯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예, 그만큼 실감이 대단했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걸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이걸 다른 방면으로 얼마든지 좀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PD님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되게 잘 보신 게 정말로 체험자들이 처음에 뭐 재밌는 거 체험한다 이렇게 하고 오셨다가 체험이 끝나고 나서는 표정이 정말 싹 바뀌셨거든요.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하시고 VR 콘텐츠가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회적으로 체험하고 사장시키기엔 너무 아깝고 특히 저널리즘 VR 체험은 더 그래서 이 VR 콘텐츠를 소방청에 들여서 전시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화두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VR 저널리즘이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VR 재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2시즌을 거치면서 쌓아온 노하우들이 총집약됐을 것 같습니다. 시즌 3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좀 저희가 찔리는 게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CG를 시즌 3를 매번 다른 데서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제작비죠. 제작비와 시간. 휴먼 VR의 제작비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 돈으로 CG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업체가 본인들도 도전인 거예요. 이게 한번 해보는 게. 그게 한번 해보고 나면 두 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시죠. 그럼
시즌 2에선 또 다른 데서 또 가시고 시즌 3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역량이 축적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뭐가 더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매번 CG를 만드는 곳마다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을 이제 살려서 저희가 만들어 보는 거고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업체가 계속 달라지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상현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움직임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움직임만이 아니라 음성까지도 이 어머님이 생전의 목소리인가 싶을 만큼 제 귀에는 굉장히 그 비슷하게 들렸어요. 근데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할 때 그 녹음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구현해내는 데는 도움이 되셨겠지만 그래도 제작진 입장에서 좀 부족했던 점 뭐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거까지 한꺼번에 좀 말씀을 해주세요. VR,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을 어떤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거는 아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소리 더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그 목소리를 분석을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그 목소리 소스가요. 거의 방송사 녹음실에서 녹음한 것 같은 소스여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소음이나 잡음이 안 들어가 있는 소리여야 돼요. 엄마의 전화 목소리가 저희가 들었을 땐 깨끗했어요. 그런데 전화 필터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가 들어가 있는 소리잖아요. 인공지능이 그 필터 소리까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아웃풋이 그 목소리의 전화 필터가 굉장히 강화된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대화를 할 때는 쓸 수 없는 목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 쓴 엄마의 목소리는 3가지를 믹스를 해서 썼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합성해낸 목소리. 그거는 약간 체험자와 거리가 있을 때.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 엄마? 누구니? 하나님? 하나님? 엄마?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목소리를 썼고 아니면 엄마의 실제 육성.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심소영 배우님이 그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는데 목소리 톤도 약간 까실까실하신 게 어머니랑 비슷해요. 거긴 네가 좀 해줄래, 하나야? 얼른. 심소영 배우님이 연기하신 것, 그 3가지를 다 합성해서 쓴 거예요. 네. 시즌 2에서는 함께 모닥불을 피우는 장면이 있었고 시즌 3에서는 꽃반지를 또 만든 장면이 있었는데 이 가상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았겠다 싶거든요. 상호작용이 정말 어려워요. 이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시선과 동작의 합과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체험이 VR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체험에서 합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이 VR 체험에서 상호작용은 체험자가 버추얼 휴먼과 실제로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상호작용을 여러 개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를테면 엄마가 집 마당에서 물 잠그라고 시키잖아요. 하나야, 저기 뭐야, 거기 물 좀 틀어봐. 뭘 시키는 것도 상호작용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천국에 가서는 같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것도 동작을 같이 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꽃반지 같은 거는 서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마주 대면 엄마 우리 커플 반지 했다. 커플 반지 했다 우리. 하나 씨에게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되겠다 싶어서 그 인터랙션을 넣었는데 합성하는데 힘든 줄 알았습니다. 상호작용 말씀하시니까 진짜 또 되게 어렵겠다라고 생각됐던 게 이제 엄마가 생전에 보시지 못한 그 9살 선우의 모습과 그리고 둘째 준우의 모습이 잠깐 영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가상현실 속에 이제 실제 동영상을 또 이렇게 합성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물어보죠. 엄마를 만나면 뭘 하고 싶으세요? 엄마가 계시면 뭐 어떤 거를 보여드리고 싶으세요?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키워주셨던 선우를 꼭 보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준우를.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아시고 우셨대요. 우시면서 진짜 엄마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려고 그랬느냐면서 저를 붙잡고만 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예. 그러면 이거는 꼭 구현을 해야겠다. 어떻게든 어머님한테 이 아이를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CG를 만드는 쪽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찍어서 화면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사진을 갖다 놓은 것처럼 밋밋한 평면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추진을 했고요.
체험자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걸 또 알면 안 되잖아요. 집 근처에 사진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애들 되게 잘 노는 모습을 조금 찍어서 기념으로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크로마 앞에서 애들을 찍어서 그 영상을 최대한 입체감이 있게끔 해서 VR 속에 넣은 건데 엄마 주는 너무 순해. 엄마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너를 만났다 시즌 3를 대표해서 자리해주신 이모연 PD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다면요? 이제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도 해주고 편리하게도 해주지만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역습을 해서 굉장히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즌에 힘드시겠지만 좋은 이야기로 깊은 감동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VR 휴먼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많이들 흥미를 갖게 되지만 결국에 감동을 주는 거는 어떤 스토리텔링의 진화와 어떤 깊이 있는 주제의식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휴먼 다큐의 장인이 연출을 정말 하셨구나, 다시 돌아오셨구나, 그런 점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가상현실을 시청자를 감동시키는 콘텐츠로 재탄생시켜주셔서 저는 PD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즌4도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큰 부담감을 또 지어드리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제가 안 할 거라서요. 네, 이모연 PD 오늘 함께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PD들은 만들고 나면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이 돼요. VR도 괜찮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되게 불편한 마음이 이제 방송 끝에 남는데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되게 고생했지만 보람이 있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남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들의 노고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던 너를 만났다 시즌3. 앞으로도 기술과 인간의 따뜻한 결합을 시도한 콘텐츠들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